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얘를 움직일 거예요. 지금 뭐 방향키든 뭐든 뭐 반응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방향키 위아래는 배제할 거고 일단 좌우만 따졌을 때 입력을 통해서 이 녀석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으로 가면 되겠네요. 여기서 감지하는 걸 바탕으로 변화를 시켜주면 될 텐데 그 변수 버전은 지울게요. 요거 왜냐면 이전에 남아 있을 거니까요. 얘는 정하고 입력을 내가 여기서 방향키 뭐 좌던 우던 했다면 알아채야겠네요. 그죠? 알아챈 걸 바탕으로 변화를 주고 그 변화를 다시 그리고 업데이트까지 하면은 사람 눈에 보이는 거고. 네. 뭐 그리는 거랑 보여주는 거는 어차피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사용법을 아시면 돼요. 클래스 같은 거는 그냥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몇 번 한번 만들어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라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런 거 이제 지금 while문 안에 for문 안에 if문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잘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내용, 제일 중요한 내용이 들여쓰기 이런 거 누구 건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들여쓰기 틀린 거니까. 그렇다고 뭐 여기서 프린트 1 해버리면은 이거는 if 게 아니라 for 거잖아요.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이제 잘 따져서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런 거 지금 주의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일부러 오타를 냈어요. 26번째 줄. 그러면 이건 이전 게 남아있어서 그렇구나. 이제 뭐라 하잖아요. 지금 이게 왜 안 되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보시면 그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고요. 어디서 이상하다고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위의 코드를 고쳐서 제대로 동작하게 만들면 성공이잖아요. 네. 우리가 그 왜 문법을 틀려서 에러가 나는 경우 있었고, 그죠? 그냥 신텍스 에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또는 뭐 없는 함수명, 없는 변수명 써서 에러 나는 경우 있었고, 그죠? 표현 다 안 끝내서 에러 나는 경우, 또는 뭐 무한 루프에 갇힌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냥 똑같아요. 해결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는지 파악 먼저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뭐 라이브러리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어드레스 말고 뭐 이런 로즈 아니다. 여기서 하지 말고 get 사이즈 무조건 하는 거 이런 거 뭐라 하잖아요. get 사이즈에서 뭔가 이상하다. 하이게임 안에는 get 사이즈라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알려줄 거니까 또 이런 거 주의해서 혼자 하실 때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면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뭐 이걸 잘 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결을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도 실력이 금방 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최초 게임을 켰을 때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를 만드는 데까지 지금 총 68줄 썼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안 했다기보다는 별로 딱히 한 게 없어요. 이미지 창 하나 구성했고 뒷 배경 색깔 바꿔줬고 이미지 불러와서 크기 조정한 다음에 위치만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얘가 최초에 여기 나온 이유는 우리가 설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hero.x 해서 여기서 이제 그릴 때, 그려버릴 때 이 값들을 가지고서 그릴 거니까,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가지고서 그릴 거니까 이런 거 파악을 좀 자세히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지금 허투루 쓴 코드는 없어요. 있긴 하네, 이런 거. 얘는 그 배경색 변화시키려고 넣어놨던 변수였으니까. 그래서 이동을 할 건데요. 이거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우리 게임 화면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우리의 주인공은 여기 등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녀석의 이동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동할 수 있는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0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00이잖아요. 여기가 0,0이었고요.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죠? 뭐 Y축은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X축만 따져봤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0부터 400까지는 아니에요. 이 이미지의 기준이 어디였죠? 여기였죠?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부터, 그죠? 이거 작게 그립시다.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해당 히어로 이미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 눈에 안 보이겠네요. 여기까지 해줘야 돼요. 그럼 이 좌표를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X좌표는 어떻게 구해와요? 이 이미지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움직일 수 있는 실제 거리는 이만큼이잖아요. 이 파란 선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 0, 어쩌고일 거고, 여기는 여기는 320 하면 안 되죠. 표현을 좀 다르게 해보자면, 이게 320이 언제까지 320일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표현을 좀 다르게 해보자면, 사이즈 제로 마이너스 히어로의 너비 하면 X좌표 나오게 돼요. X는 0부터 여기까지 이동할 수 있다가 정해진 거죠. 왜냐면 이거보다 더 초과된다면, 이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면 얘는 점점 화면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파란 선 안쪽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동을 할 수 있는 최대 범위. 이거 좀 튀는 색이, 그래, 이렇게.
일단 최대 범위를 구해왔습니다. 그러면 이동을 어떻게 시킬까요?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실제로. 일단 첫 번째로 좌측 키보드가 눌렸는지 우측 키보드가 눌렸는지 알아야 될 거고, 만약에 눌린 걸 캐치를 해낸다면 뭘 바꿔줘야 돼요? 이 이미지에 X좌표를 바꿔줘야겠죠. 그죠? 만약에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를 눌렀다면 히어로.x가 증가할 거고요. 맞죠? 이게 좌표잖아요. 만약에 왼쪽 방향키를 눌렀다면 히어로.x가 감소하겠네요. 그죠? 얘는 무한루프를 계속 돌면서 판단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게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거 사실 오락실 게임보다 못한 수준이잖아요, 이러면. 근데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걸 좀 더 멀리 봤을 때 멀리 봤을 때 지금 이 주인공 하나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얘가 발사하는 투사체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뭐 적들도 등장을 할 건데 적들은 또 랜덤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적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만 등장을 한대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얘는 난수를 이용해서 랜덤하게 이제 등장을 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적들이 등장해야 되는 범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죠? 투사체가 아무데나 이렇게 생기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위치한 그 좌표 기준 해서 한 중간쯤 요 위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주인공이 여기 있는데 갑자기 투사체가 여기서 발사된대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제가 이 히어로.x, 그러니까 즉 이 히어로 이미지의 x 좌표를 변경하는데 얘도 같이 따라 움직인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얘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위쪽으로 쭉 갈 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적들은 점점 더 내려와야 되는 거고, 얘는 그 와중에 미사일이랑 얘가 발사한 투사체랑 이 적이랑 충돌했는지 안 했는지 판별도 해야 되는 거고, 또 만약에 뭐 이 녀석의 체력이나 아니면 뭐 라이프 이런 게 있다면 이 적이 내려오면서 얘랑 부딪혔는지 부딪히지 않았는지도 계속 판별을 해내야 될 거고요. 그죠?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해야 되는 일도 많고, 네. 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를 다뤄야 돼요. 이런 거 하려면 시간도 신경 써야 되고 입력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상황도 신경 써야 되고, 그걸 판별해내는 걸 어떻게 판별할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얘도 객체로 만들 거고 얘도 객체로 만들 건데 얘네끼리의 충돌은 어떻게 판별할지, 그 방식,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충돌했다고 볼 것인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적은 한 가지인가, 뭐 만약에 나중에 이제 좀 더 확장을 시켜봐서 좀 커다란 녀석이 나왔대요. 얘는 나머지 녀석들은 작아가지고 투사체 하나면은 사라졌는데 얘는 몇 대 맞아야 사라진대요.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그죠? 근데 여기까지 해봤자 그 어릴 때 했던 1945보다 못하잖아요. 지금 오락실 게임보다 좀 난이도가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왜냐면 지금 뭐 화면 내에 정보라는 게 없죠. 뭐 스코어도 나와야 되고 뭐 시간 같은 것도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적들을 얼마나 해치웠는지 뭐 이런 거, 또는 점수가 되겠죠. 스코어 점수라든가 아니면은 이 녀석의 남은 그 목숨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도 표시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이게 한 화면에 들어가야 되는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 네, 여기까지는 이제 좀 많이 나중에 한번 고려를 해서 직접 해보시고, 저랑은 뭐 너무 어렵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이건. 네, 자, 그거 하려면은 파이썬 3까지는 해야 돼요. 네.
아무튼 가로 방향을 지금 따지고 있는데 뭘 변화시켜줘야 된다까지가 나왔어요. 결국에 방향키를 좌든 우든 입력하면은 히어로.x 값이 바뀌면서 이 녀석이 실제로 이렇게 이동한 그런 결과를 우리 눈에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건데, 얘의 최소값이고 최대값인 거잖아요. 히어로.x가 갈 수 있는, 맞죠? 범위가 나왔고, 그러면은 만약에 얘를 초과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죠? 범위가 나왔는데 이 범위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값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를 해줄까, 이런 거. 감지를 먼저 할게요. 지금 이 화면에서 감지하고 있는 부분은 이거 눌렀어 안 눌렀어 밖에 없어요. 이 해당 한 줄이 이거 눌렀어 안 눌렀어요. 다른 사항들을 감지를 해줄 거예요. 이 while문 안에 있는 for문을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 while문 안에 있는 for문, 이 부분,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세요. 이벤트라는 변수에다가 이 안에 있는 값들을 계속 불러와서 판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저는 이거 누구 거예요? for문 거예요? 아니면 if문 거예요? for문 거죠? 그죠? 들여쓰기 규칙상 계속 뭔가 알아오고 있어요. 얘는 제가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나요? 마우스 모션이랑 키 다운, 키 업, 지금 제가 방향키 좌우 이렇게 막 눌러볼게요. 밑에 쌓여 있을 거예요. 얘는 여기서 말하는 키 다운이 키보드를 눌렀다 라는 거고, 키 업이 그 해당 키보드가 더 이상 눌리지 않게 된 상황, 그러니까 올라왔다는 거, 그 안에 있는 버튼이 올라왔다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누르게 되면 얘는 퀴트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출력하고 있는 거는 이벤트예요. 얘가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 이벤트들. 이거는 구현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파이게임이 계속해서 불러오고 있으니까 알아서. 그죠? 마지막에 끄는 거 감지했으니까 얘네 진짜 꺼준 거 뿐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끄는 상황을 요 시스템 엑시트를 1로 바꿈으로써 더 이상 무한 루프가 돌지 않도록 해놨으니까. 그리고 나서 탈출을 해서 정말로 꺼지게끔 해놓은 거니까요. 제가 여기서 마우스 왼쪽 눌렀어요. 마우스 키보드 왼쪽만 계속 눌러볼게요. 키보드 왼쪽을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끌게요. 그러면 지금 같은 무언가가 계속 반응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얘가 키다운, 키업을 계속 이제 알아오고 있는 게, 이게 뭐냐면, 키보드 이거 자판 뜯어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지금 키보드 왼쪽 버튼, 얘가 눌린 시점이 있을 거고 얘가 떼진 시점이 있을 거예요. 이 눌렸다 뗐다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그 실제 버튼을 의미합니다. 이거 뜯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네. 얘가 눌린 시점, 떨어진 시점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대신에 여기서 이제 키 값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 키가 지금 눌렸고 이 키가 떨어졌어. 이거를 파이게임 모듈을 안 쓰면 직접 알아봐야 돼요. 파이게임 이런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으면 직접 알아봐야 돼요. 1904네요. 왼쪽 방향키 1904. 오른쪽 눌러볼게요.
1903이죠. 그죠?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었어요. 네. 대신에 이거 일하는 주체는 하이게임. 이 안에 기능이 완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키가 눌리고 어떤 키가 떨어졌는지는 얘가 알아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를 딱히 프린트 하지 않아도 지금 뒤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프린트 해주지 않았을 뿐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키보드의 정보를 불러올 수가 있게 됐는데 프린트가 빠졌나? 써있는데? 아 이때구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 지금 좌측이랑 우측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번갈아 가면서 누르고서 확인을 해도 얘는 번갈아 가면서 감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얘가 눌린 시점이 있고 얘가 떨어진 시점이 있고 또 얘가 눌린 시점이 있고 떨어진 시점이 있고 이벤트, 그러니까 발생되는, 계속 발생되는 이벤트, 이 이벤트는 지금 현재 1초에 2번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였어요? 1초에 몇 번 이 반복문 실행할 것인지 였잖아요. 그죠? 얘가 60이었어서 1초에 60번, 그러니까 60분에 1초마다 이걸 받아올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였고, 지금은 굉장히 느린 상태예요 사실. 아까 알아낸 결과로는 얘가 right였고 그리고 얘가 left였죠. 그리고 이거는 뭐 나중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거 스페이스바, 내가 뭐 투사체를 발사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겠다. 그럼 얘도 알아와야 되잖아요. 스페이스바 지금 굉장히 많이 눌렀거든요. 스페이스바는 키가 32번이래요. 네, 이런 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면은 프린트를 쓰시면 돼요. 프린트는 사실 이거 지금 뭔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출력한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뭔가 막 엄청나게 변화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현 상황, 이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에서 이 값은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거, 이거 하려고 반복문, 뭐 조건문 이런 거 썼던 거예요. while문이라던가 뭐 for문이라던가 조건문이라던가. 네. 맨 첫 시간에 했었죠 프린트는 사실. 그래서 막 뭐 변수를 변수에다가 뭐 함수 실행 결과를 담아서 보고 싶다, 뭐 그러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보고 싶을 때, 내 눈으로 보고 싶을 때 쓰는 게 프린트예요. 이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상황인지. 그래, 라이트 이거 라이트고, 이거 아세요? 미음 한자 누르고 탭 누르면 이거 다 볼 수 있는 거. 보통 특수기호 쓸 때 윈도우에서는 뭐 미음 한자든 비읍 한자든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탭 버튼 누르면 다 보여요. 네. 그런 거. 네, 이 방향 키니까 다른 타입을 감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타입이 들어왔는지 이 타입이 들어왔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벤트 점 타입이 타입한테, 그래 이거는 잠시만요. 프린트를 안 했네. 끄고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키다운, 키업 있잖아요.
얘가 지금 눌린 상태인지 안 눌린 상태인지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눌린 키가 어떤 키인데는 나중에 얘기해요. 얘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써주면 얘가 알아서 또 할 거예요, 일을. 네. 그 다음에 눌렸다면 if 안에 if죠. 눌렸다면 이 이벤트 점 키가 얘가 하이 게임의 키 레프트인지 이것도 구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코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어디 갔어? 이런 키업 이런 코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를 알아서 가져오는 녀석이에요. expected 그러네 if네. 이것도 안 돼. 그래. 얘가 눌렸다면 힌트 그래 이걸 이렇게 해보자. 얘가 눌렸을 때 힌트 하이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얘는 포문이죠. 반복문이에요. 그 안에서 이벤트 타입이 끝났는지를 판별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안 눌렀잖아요. 제가 X자 안 눌렀잖아요. 이건 얘는 스킵할 거고, 그 다음에 이벤트 타입이 이번에는 키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판별을 하고 있어요. 키가 눌렸는데 그 키가 레프트 키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눌린 키가 레프트 키다 그러면 프린트 이 두 가지 해주겠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그냥 자판 영어 알파벳 치고 있어요. 방향키 왼쪽 키를 누르면 생기네요. 참이라는 거죠. 이 상황이 참이니까 시키는 거잖아요. 이때만 프린트 하겠다라고 해놨으니까. 이중 조건이면 얘네 두 개 다 참이어야 이 안쪽은 실행될 수 있겠네요. 조건만 할 때 했던 거죠, 이거. 그죠? 엔드의 엔드의 경우겠죠. 왼쪽 키를 누를 때마다 찍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눌린 키가 왼쪽 키인지 아닌지 판별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결과를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출력되게 해놨고, 그치? 왼쪽 키가 눌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력을 할 게 아니라 왼쪽 키가 눌린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좌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까 했던 내용. 왼쪽 키가 눌린다면의 경우는 여기서 해놨잖아요. 히어로.x의 좌표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계속 밀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그럼 얘는 얼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이런 게 이제 좀 더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되는 거죠. 그죠? 얘는 얼마나 빨리 움직여야 되는가, 이런 거. 스피드 같은 거 뭐 이런 개체마다 또 속성이 다르겠지만 이거는 변수 처리를 해줄게요. 뭐라 하지? 무브? 0으로 해놓고 객체를 하나 생성하는 과정에서 hero.move에다가 한 5 정도? 5 정도? 5 정도 5픽셀? 여기서 말하는 게 픽셀 단위일 거예요.
움직일 건데 얼만큼 움직일 건지를 안 해놨었잖아요. 이거 다시 60으로 돌려내면은 1초에 60번 감지하겠네요. 그냥. 그죠? 1초에 60번 감지하면서 만약에 왼쪽 키가 눌린다면 X좌표를 이만큼씩 빼줄 거예요. 보세요. 눌린 것까지 확인했었죠? 히어로 점 X 이게 뭐예요? 이거 풀었으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있던 값에다가 빼겠다라는 거니까 이게 더하겠다고 이게 빼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누를 때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를 계속 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5를 한 값이 좌표가 될 거니까 좌표에 다시 덧붙이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얘가 he right라면 얘는 플러스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맞죠? 이 경우잖아요. 플러스 해주면 되는 경우. 그치? 그러면 이것도 한번 출력을 해볼까? 이 경우라면 이렇게, 이 경우라면 he right로 실행을 하면 맞아요. 키 레프트, 라이트 둘 중 하나만 출력을 하도록 했잖아요. 움직이네요. X 좌표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눌렀고요, 뗐어요. 눌렀고요, 뗐어요. 좀 부자연스럽죠. 누르고 그러니까 얘는 뗀 경우를 지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키 다운의 경우에만 왼쪽 오른쪽을 하고 있잖아요. 키 업의 경우가 없는 거죠. 그죠? 얘를 계속 이렇게 눌러보면 너무 얘가 커진다면 한 번에 더 멀리 가겠네요. 더 많이씩 뺄 거고 더 많이씩 더 할 거니까. 우리 아까 범위 설정해 놓은 거보다 더 크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막아줘야 된다는 거고. 일단 움직이긴 했어요. 그럼 1달락 치우세요. 여기서 혼자 하실 때는.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움직였다 그러면은 그 뭐 범위 지정 이런 건 사실 나중 문제예요. 네, 지금 다 남아있고 3이 늘렸는지 4가 늘렸는지. 그렇죠? 얘가 만약에 1초에 200번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뗀 경우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진짜로 한번 눌렀다가 뗀 다음에 다시 누른 그 상태만 감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이런 거 15. 얘는 다시 60으로 돌려놓고. 그러면 요건 한번 직접 따라해 보시죠. 네. 제 아까 그 코드에다가 변화 여러 가지 적어가면서 어떤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번 영상은 잠깐 멈춰 놓을게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볼 만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키보드를 눌렀어요. 뗐어요. 키보드를 눌렀다가 뗐어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키보드 누르고 뗐어요. 키보드 누르고 뗐습니다. 얘 좀 투박하잖아요. 지금 키보드 눌렀다 뗀 만큼 이동을 시키고 싶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키보드 누른 시점부터 뗀 시점까지 쭉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일단 키 다운 말고 키 업도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죠?
키 업이 있어야 뗀 시점도 구해올 수 있을 거니까. 키 다운은 지금 구해왔어요. 그래서 키 다운이 아니고 여기다 벌써 키 다운이 된 시점이 있을 거고, 그렇죠? 키 업이 된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이 사이에서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얘네들을 감지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이동시키는 법도 알고 있어요. 얘네들을 조합해서 얘를 누르고 뗄 때까지 이동을 유지를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건 진짜 해볼만 해요. 왜냐면 배운 것만 써먹으면 돼요. 지금 너무 바보같이 움직여가지고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이게 꼭 한번 떼줘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X축 최대 이동 범위, 이것도 한번 신경을 써서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시도를 해주세요.